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200만 전남도민의 스포츠 축제 전남도민체전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장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성군은 이번 도민체전과 장성 방문의 해를 연계해 관광도시의 메카로 우뚝 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성화봉송을 둔 주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드넓은 장성 황룡강변의 꽃길을 따라 노란색 다리를 건너 장성 엘로시티 스타디움에 도착합니다. 장성군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64회 전남도민체전이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영과 육상, 축구 등 23개 종목에 선수단 2만 9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상계엄이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움츠러들었는데 우리 도민들 다시 다 함께 모여서 진짜 훌훌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용기 내서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뛰는 그런 도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은 이번 도민체전과 장성 방문회를 연계해 천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황룡강 꽃길 축제와 숲탐방 등의 행사를 열고 방문객이 장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음식점 영수증을 제출하면 장성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택시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성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성장하는 장성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려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200만 전남도민의 스포츠 축제를 시작으로 장성군이 관광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대회가 끝나면 장애인체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에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전남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도관 명함에 이어 공문까지 위조한 교묘한 수법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천막 제조업체. 이곳을 운영하는 50대 대표는 지난주 목포교도소 모 교도관으로부터 천막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갑자기 이 업체에서 팔지 않는 방탄복도 필요하다면서 방탄복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대신 물품을 구입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업체끼리 거래하면 소매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은 마진도 챙길 수 있을 거라면서 방탄복 업체에 연락을 유도한 겁니다. 갭이 크고 이익금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혹할 수밖에 없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실제 방탄복 업체에 연락해보니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고 물품 발주를 위해선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천막업체 대표는 9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또 물품 구입을 의뢰하면서 천막업체 대표는 수상함을 느꼈고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구매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하고 교도관이라고 교도소 그 공문까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그거를? 이달 들어 목포 경찰서에 접수된 교도소 사칭 사기 피해만 모두 3건. 이들은 법무부 직원의 명함은 물론 공문까지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소 측은 물품 구입 의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 확인을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직원이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해당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선입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대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접수된 사칭 사기 피해 신고는 전국에서 90건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영암 방역대 내 돼지 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임상 증상이 없다며 살처분 등의 긴급 방역 조치를 유예했지만 지역 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 확진 이후에도 감염 돼지들이 방치되며 문제가 됐던 무안의 돼지 농장. 확진 닷새 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성인 10마리를 특정해 살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플 검사인 만큼 감염된 돼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사에서 양성인 개체는 즉시 살처분한다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살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암 방역대 내 돼지 농가 2곳에 환경시료조사에선
또다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농장들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키우는 전체 대지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농식품부는 임상 증상 예찰을 바탕으로 살처분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 무안군의 경우 이동 제한 해제 검사에서 무증상 돼지 구제역이 확인돼 첫 2농장은 전체, 나머지 3농장은 부분 살처분이 적용됐습니다. 확진 판정 3주 뒤 영암에서도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때 해당 농장 돼지들의 최종 양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환경검사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청소, 세척, 소독을 이동제한 해제 검사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매일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도 전남 심각 단계 10개 시군의 모든 위험 가축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 후 면역 형성 기간 경과에 따라 대규모 재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돼지를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쉬운데 그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가 가장 최소한의 어떤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보니 지역 농가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겁나게 불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죠. 약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돼지 구제역 때문에 마음이 엄청 불안하죠. 또 여기저기도 터질까 봐. 결국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얼마나 촘촘한 방역 태세를 이어가느냐가 종식이냐 재확산이냐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품, 또 코 없는 코끼리가 상상이 되시나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시 작품들인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문 특별한 전시를 박소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눈을 감고 촉각으로만 느끼는 코끼리는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에게는 기둥처럼 굵은 다리가 코끼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무 껍질처럼 거친 살결이 코끼리입니다. 받침대만 있고 작품은 보이지 않는 이 조각은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으로만 형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만져지는 느낌 또한 감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공기일까? 이게 뭘까? 두 사람이 긴 장대를 맞들고 굴곡이 다른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두 사람은 장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말 대신 몸짓과 눈짓으로 서로를 느끼고 소통합니다. 보통 이제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익숙한데 이제 몸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언어를 함께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셨으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 전시에 장애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감각이 닫히면 다른 감각이 더 환하게 열리듯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세상은 더 넓고 다채롭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5명은 장애의 경계를 없앤다는 뜻의 베리어 프리를 나와 타인이 서로에게 깃들며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베리어 프리 자체가 보통 미술관에서 보조 장치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베리어 프리 자체가 하나의 상호작용 예술로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감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작품들은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되기에 이번 전시 관람객은 작품의 참여자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점자와 음성 안내, 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 참여자에겐 만지고 놀며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가 제공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작물을 땅에 심지 않고 뿌리에 물과 영양분을 바로 공급하는 양액 재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는 병해충 발생은 적고 수확량은 더 많다는 게 장점인데요. 최근 고흥군이 오이를 양액으로 시범 재배해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입니다. 화분같이 생긴 틀 안에서 오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틀 안에 있는 건 코코넛 껍질 등으로 만든 유기물질. 이 유기물질이 오이 뿌리를 지탱하고 긴 관을 이용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양액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녹인 영양분을 작물에 공급하는 양액 재배는
날씨와 병해충의 영향을 덜 받고 연작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양액 재배는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온습도 제어가 되어 안정적 생산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일반 노지에서는 1년에 2번밖에 수확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양액 재배를 할 경우 3번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량도 더 많습니다. 노지 990여 제곱미터 기준 오이 생산량이 10톤이라면 양액 재배로는 15톤가량 수확이 가능하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입니다. 1.5배 정도 수확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고흥지역 딸기 농가의 60%는 양액 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토마토 농가들도 점점 양액 재배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고흥군은 시범 사업을 통해 양액 재배 오이 첫 수확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기술 보급 확대와 작목 다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열대 채소 등 새로운 소득 작목에 양액 재배 기술을 접목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고흥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액 재배는 휴대폰으로 각종 환경 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농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높은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리프트가 장착된 고속버스 도입을 위해 7년이 넘는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금호고송은 재정 부담과 안전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